네, 상상외과 대안 재택 강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상력이란 얘기를 많이들 듣고 왔을 겁니다. 아니면 유사하게 창의력, 발명 능력, 기발한 아이디어 능력 이런 등등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상상력이란 말은 따라서 나왔을 것이고요. 또 상상력의 결핍이랄까 부족 때문에 고생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상상력의 일반적인 점 혹은 상상력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던 기존의 왜곡된 혹은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상상력이란 말이 우리말로 되어 있고 물론 한자말로 되어 있죠. 이라 보니까 한자말에서 보았다시피 상상력은 그야말로 그림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생각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 즉 우리 눈으로서 바라다 보는 것들이 다 시각 이미지고 그림이겠죠. 한번 본 것을 그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어제 본 영화를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잘 기억해서 떠올리는 능력이 상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자말에서 오는 상상력이란 말은 보다시피 마치 기억력과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서양 언어로서 imagination, 즉 상상력을 어떻게 정의내리는지 그 어원부터 한번 봅시다. imagination, 흔히 상상력이라 부르는 이 용어는 이미지, 즉 그림, 한자말의 이 상하고 같은 것이겠죠. 요 상이랑 이미지나 같은 것일 겁니다. 그림인데 뒤에 동사를 만드는 에이트라는 의미가 붙어가지고 그게 명상이 된 것이 imagination입니다. 영어학을 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흔히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명사에서 동사로 바꿀 때 여러가지 어간 의미나 붙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마다 그 특수한 의미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들어있다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트가 붙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림이 이미지라면 이미지 에이트, 그림을 만든다 란 말이겠죠. 그리고 이미지네이션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일 겁니다. 앞에서 우리 한자말에서는 생각한다,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말은 뭘까요? 기존의 이미지를 보았는데 또 만든다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는 말일 겁니다. 바꾸고 말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흔히 갖고 있는 우리 상상력에 대한 큰 범주에서의 의미를 또 들여다봅시다. 상상력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이론론의 토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론론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의아할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원론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논리들은 논리라고 부르는 것도 로고스 중심입니다. 뒤에 다시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은 가령 음과 양이라는 우리 동양의 음양 사상은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는 음이지만 저기에 가서는 다른 것과 만나서 양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흔히 하는 말로 달도 차면 기운다듯이 어느 반달이 있다면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앞으로 큰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금음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단계는. 즉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따라 가지고 커가는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줄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한 상태를 두고서 그 상태만으로 이건
크다 작다 라고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지죠. 예, 더 깊은 얘기가 많이 가능할 겁니다. 또 혹은 높다 낮다도 어느 범주에 따라서는 어느 한계 내에서만 높고 낮은 것이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기서 높다는 것이 저기 가면 낮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존의 틀, 즉 로고스적인 생각,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밝다 어둡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원론적인 것이 아닌 겉으로는 서로 다르고 같지만 더 깊은 혹은 더 장기간에 볼 때는 낮은 것이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것이 낮게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흔히 동양에서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알다시피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다시피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하면 나쁜 일이죠. 근데 이어서 변방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모두 다 이제 군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혹은 전사하고 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는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한 것이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까? 네,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세옹지마란 말처럼 어느 한 사안이 그 자체로 우선은 나쁘지만 장기간에 볼 때는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역으로 우선 지금 당장은 아주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크게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스케일에서, 큰 범주, 시간이든 공간을 확대해서 그 어느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론론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더 깊은 이야기가 차차 더 나올 겁니다. 이론론의 토양에서 상상력은 출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여러분들이 어떤 멋진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주로 많겠죠. 공연을 보든지 소설이나 시를 혹은 영화를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뛰어난 상상력의 결과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에도 상상력이 발휘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보았듯이 있는 걸 있는 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산물이겠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론론을 얘기할 때 이원론을 대척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중심이 로고스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논리라고 부르는 말에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미토스 정리라고 그랬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히랍이라 그러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던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 철학자들 속에서는 고대 그리스, 오래된 그리스에서는 인간 정신 활동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다 아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흔히 논리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파토스, 우리 감성이겠죠. 희노애락 같은. 다음은 미토스 영역이 있었답니다. 로고스는 알다시피 실제로 일어난 일, 현실을 두고 말한답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라고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실제 일어난 일의 앞뒤 문맥을 따른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이고요. 미토스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어남직한 이야기 줄거리를 미토스라고 불렀답니다. 여기서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헤아리겠죠. 흔히 말하는 신화 이야기, 올림푸스 신전에서의 이야기, 12신들의 이야기, 혹은 요정이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미토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미트라고 부르죠. 신화라는 말에 미트라고 부르는 걸 바로 미토스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미토스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남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토스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큰 담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죠? 물론 혹은 전혀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할 이야기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꿈에서는 그럽니다. 또 하나는 수수께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아마 수수께끼, 흔한 수수께끼로 이런 걸 쓸 겁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뭔가? 라는 스핑크스의 질문에 오이디푸스가 대답했죠.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맞다, 정답이다 라고 손뼉을 쳤을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이건 수수께끼입니까? 가을철에 빨간 지갑 안에 노란 금화가 가득 든 게 뭔가? 라는 수수께끼가 정답은 알다시피 고추입니다. 가을철 고추를 말릴 때 연상해 보세요. 이때 앞에서 했던 스핑크스가 했던 그 수수께끼, 아침에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또 빨갛게 익은 고추 안에 들어있는 노란 씨앗을 보고서 금화라고, 또 빨간 것은 지갑이라고 보았던 것으로 또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로고스로서 맞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분명히 4발로 다녔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금화라고 불렀지만 그게 금이 아닌지도 알잖아요. 그걸 금이라고 확인해보고 덤비던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로고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 물론 현실은 로고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런 미토스적인, 즉 상상력을 동원한 세계 속에서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상상력의 세계는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또 상상력과 실제 우리들의 아까 이미지라고 했고 그림이라고 말했지만 죄송합니다.